네,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머니투데이 신문 일면에는 코로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어려울 거고 항공, 조선 등등이 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어렵자 이 정부에서는 어떤 재정 지원이 있을까라는 게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미국에서는 헬리콥터로 돈을 거의 뿌리는 수준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1년 미국 예산이 4,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200조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이 규모가 엄청난 거죠. 예. 국내는 참고로 1년 예산이 430조 정도인데 11조라는 점 감안했을 때 정말 대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준이 발표했었던 경기 부양책에서 아쉬웠던 게 기업 쪽에 왜 안 사냐. 개인한테 돈 푸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금 더 시급한 게 아니냐라는 실망감이었는데 이번에 CP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큰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미국의 일인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이미지가 인식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기 부양이 발표가 어저께 일어난 것이지만 이게 오늘 당장 자금 집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빨라야 3개월,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좀 뒤에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미국만 좋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국가들 자체가 연동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를 보자라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추경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재난 뭐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1,000 정도씩 현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세계 경기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기 부양 발표가 예전에 2008년도에도 보면은 경기 부양 발표를 했을 때 잠깐 오르고 나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하고 나서 그게 효과를 발휘할 때쯤 발휘하기는 직전부터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면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정책 자금이 중간에 새는 곳 없어서 좀 잘 흘러가기를 그래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체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뜨거운 곳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주가 불을 뿜고 있는데 어제 보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 6개가 무더기 상한가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딱 7개 종목이 상한가였는데 그중에서 6개면은 대다수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그 기업들이고요. 공통점을 모아서 봤더니 코로나19 테마주, 뭐 진단키트나 백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등등의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오늘도 일단은 강하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갈 길 없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결국 쏠리는 것인가, 이 테마주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주목을 해서 움직였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활용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쪽 국가에서 키트 개발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키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제품들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어떤 이번 이슈로 인해서의 어떤 이미지 증가는 주가에는 좀 더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어저께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한 4, 5개 종목군들은 정말 하락하다가
반짝 상한가를 기록한 정도이기 때문에 예. 백신을 당장 이들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일부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도 상승했었던 기업들 본다라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주가가 그전 주가를 회귀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고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재무상 악재를 덮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일부러 노출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종목들도 들여다보셔야겠고요. 묻지마 투자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카카오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 미래에셋대우에서 이거 사야 된다, 매수 시점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점검을 해볼까요? 컨텐츠 자회사죠. 카카오 M이 2,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한 건데 이 자금으로 이 콘텐츠 시장 해외 쪽으로 본격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은 인터넷주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이 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혜주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뭐 카카오,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 충분히 시장이 안정화 된다라면 다시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무엇을 사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라면 뭐 반도체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낙폭과대 인식에서 이제 무엇을 앞에 이제 시장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고민인데 이런 인터넷주라든지 전자결제주들은 뭐 이미 정해져 있죠. 계속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성공한 사례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성공한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지만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진출을 노리고 있다. 뭐 해외 성공을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성공한 부분들이 확장세로 가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뭐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가능하고 또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할수록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늘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접근인데요. 그쵸.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뭐 카카오뿐이 아니라 예. 다른 뭐 우량주를 사시는 분들은 오늘이 저점이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이 저점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 오늘 한 번에 다 현금을 100% 투자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고 오늘보다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저점에 매수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혹시 둘째 소식? 네, 어제 11시에 태어났습니다. 예, 축하드리며 경사났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둘째도 보셨고 따님이시죠? 네. 예, 앞으로 미디어 육아 이제 관심을 두셔야 할 텐데요. 다음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요즘 워낙 이제 방콕 중이라 부모님과 함께 이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을 같이 시청하는 그 시청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비 아파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솔직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 자세하게 보던 작품은 아닙니다. 특히 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그런가요? 예. 투니버스의 간판 애니메이션인데요. 신비 아파트 시즌3가 2주째 시청률 고공행진이고 놀라운 것이 시청률 1위죠. 동시간대 네. 1위. 타 방송사의 드라마 시청률을 누른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시청률입니다. 때문에 관심에서 수혜주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요. 오로라가 신비 아파트 완구 유통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가능하다라는 관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관련된 완구 시즌3인가요? 요 예, 제품이 이번에 나왔는데 완판됐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인기가 있는 작품이 나왔을 때 관련된 완구는 계속해서 없어서 못 살 정도. 오히려 중고가
새 상품의 중고 가격이 더 비쌀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로라가 이번 신비 아파트 관련해서 인기를 끄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집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본인의 프로보다는 아이의 프로를 더 볼 수밖에 없고 또 워낙 작품이 좋아서 더 많은 수요가 일으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원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면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회사가 아주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회사도 아니고 이러한 그 왕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고 추세 상승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처럼 약간 이제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린이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좀 높아진다라면 그러한 기업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성수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탑픽은 삼성출판사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왕구 쪽으로 본다라면은 오로라가 더 크겠습니다만은 왕구 시장은 좀 제한적이고 좀 폭넓게 본다라면 삼성출판사 충분히 전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의 매력이 높기 때문에 오로라는 그런 거래량이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보단 삼성출판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어서 외국인 지금 이 시간 뭘 사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그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특징적인 게 드디어 10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담고 있고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수 규모가 큰 건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은 HLB 이름을 올렸고 뭐 휴젤, 젠백스, 헬릭스미스, 제약바이오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수급이 완벽하게 안정된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보다는 좀 매수 쪽으로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시가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시장이 좀 바닥권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좀 용이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SKC 코론 PI 같은 경우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결국에는 좀 그동안 좀 하락했던 부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좀 갖고 있다. 또 최근에 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출연하신 곽영훈 부장께서도 삼성전자를 차선 호주로 반도체에서 밀고 SK 하이닉스를 올리셨는데 같은 의견이시네요.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집중해서 본다라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응징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함께 들여다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우선주 쪽으로 담고 있고 요즘 우선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강약품, 호텔신라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KMW, 어제부터 5G 관련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CGN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기간은 뭐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동안 조금 이제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 좀 소외를 받았던 쪽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좀 수요 감소 혹은 공급 감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약간 중국 소비주들에 대해서도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저께 약간 통신 장비주들이 조금 상승을 좀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코스닥 관련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까지 챙겨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등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